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선착장. 배 위는 출항 준비로 한창 분주한데요. 거기서 오늘 하루를 책임져줄 장용수 선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는 준비를 마치자 선착장을 떠나고 오늘은 도심 속의 생활 선상 낚시를 즐겨볼 시간이네요. 파도를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광안대교와 빌딩들의 숲이 장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포인트. 닻을 내리고 본격적인 낚시의 스타팅을 끊고 날이 풀리면서 최근 봄의 전령인 도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다들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도다리 소식에 한껏 기대를 뿜으며 낚시에 임해봅니다. 멀리 보이는 오륙도의 아름다운 풍경. 그때 뒤쪽에서 준비한 무언가를 가져오는 장용수 선장. 역시 낚시의 백미는 기다림이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어제는 비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하고 너울이 조금 있긴 한데 어제에 비하면 날씨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커피를 돌리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달걀을 주섬주섬 꺼내는 그. 행여 깨질세라 냄비에 조심스레 하나씩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뚝딱 불에 올리고 장용수 선장 역시 낚시 채비에 들어갑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역시 우리 이영석 프로. 오늘의 첫 입질이 찾아왔는데요. 주변 동료들도 첫 고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올 녀석을 점쳐보는데 이야, 뭐 안 보이는 건 너. 장어네. 진짜 장어네. 올라온 녀석은 다름 아닌 바다장어. 첫 수확치곤 제법 괜찮은지라 절로 웃음이 나네요. 지금 채비는 현대 채비에 이제 줄을 2개 연결하고 50호 봉돌에 참깨지렁이를 연결해서 발밑으로 던져서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입질은 그렇게 활발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툭 치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발밑을 계속 공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니 허기가 드는 걸까요? 아까 준비해둔 계란을 꺼내드는 장용수 선장. 바닷물로 삶은 계란. 뭔가 좀 다를까요? 선상 낚시를 하다 보면 체력 소모도 심하고 공복 시 백멀미도 할 수 있으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네요. 그렇게 다들 삶은 달걀 3매경에 푹 빠진 새에 정진성 씨의 채비에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도다리다. 올라온 녀석은 다름 아닌 도다리. 좋다. 자, 봄이 옵니다. 막상 실물로 보니 봄이 도래한 게 더욱 실감이 나네요. 그렇게 첫 도다리가 올라온 후 본격적으로 줄임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장용수 프로는 줄임배를 채운 후 곧바로 낚시를 재개합니다. 꽤 큼직한 보리멸 녀석들이 올라오네요. 장어도 나오고 도다리, 보리멸, 쭈꾸미, 진올래미 그렇게 올라옵니다. 물이 탁하면은 낮에도 장어가 올라오고요. 양이면은 밤에 오시면은 장어는 2마리씩 좀 가능할 겁니다. 또다시 입질을 받은 장용수 프로. 보리멸 왔다, 보리멸. 이번에도 보리멸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작은 사이즈의 도다리가 하나 올라왔네요.
씨알이다 보니 결국 방생해주기로 합니다. 이건 씨알이 자라서 살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입질 타임이 시작될 시간. 들어오는 입질에 기대를 싣고 낚싯대를 회수해보는데요. 작은 씨알의 보리멸이 다시 올라왔네요. 비록 대상어는 아니지만 모래밭 지형이다 보니 보리멸 역시 주력 어종인데요. 아가야 보리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바닥층에서 지금 이제 도다리 아니면 뭐 보리멸 그 쥐노래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이 아주 씨알은 잘지만 귀여운 그런 아가야 보리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반갑네요. 어떤 녀석이 달려있을까 기대하고 올려본 채비. 무게를 가늠해 볼 때 비어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예쁜 참가자미네요. 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미 한 수 했습니다. 긴장이 풀릴 무렵 다시 소란이 들끓는 선상. 장영수 선장의 낚싯대에 꽤 큼직한 녀석이 걸린 듯 요동쳐댑니다. 하지만 왜인지 돌연 손사래를 쳐대는 장영수 프로. 장어가! 오, 이무기다, 이무기! 다름 아닌 바닷장어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류받고 오니까 뭘 크다고 난리를 지. 김희생 그는 애써 조류 탓을 해보는데요. 우와. 올라와서도 그야말로 힘이 넘치는 녀석. 잔뜩 화가 나는지 카메라를 치며 시위를 하는데요. 역시 장어하면 힘! 이름값을 하네요. 한바탕 뜰채 소동이 지나가나 했더니 또다시 찾아온 묵직한 입질. 낚싯대 힘새를 보니 꽤 힘을 쓰는 녀석인 듯한데 쉽사리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다들 기대감이 무럭무럭 커지고 리멸이 리멸이 수면 위로 어른거리는 모습이 꽤 큼직한데요. 그 전체는 바로 준수한 씨알의 노래미. 씨알이 큰지라 뜰채로 제압을 시도하는데 하지만 뜰채를 피해 요리조리 도망가는 녀석. 오늘 무엇 하나 쉽사리 잡혀주는 녀석들이 없습니다. 긴 실랑이 끝에 무사히 뜰채 지원으로 제압에 성공하네요. 보여드릴까요? 노래미. 먼 길일수록 돌아가라고 하니 중간 정비 시간을 가져봅니다. 민폐 끼치 마라. 그냥 당가라. 그냥 야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맞습니다. 보리멸이다. 그 와중에서도 넣는 족족 올라오는 보리멸 녀석들. 씨알도 매우 준수한 것이 생활낚시엔 이만한 잔재미도 없네요. 와, 보리멸이 크다. 씨알 좋네. 제법 치더라. 계속해서 보리멸이 올라오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대채비에 계속해서 보리멸만 물어주는 상황이 계속되자 보리멸도 나쁘지 않지만 대상어는 아닌지라 아직 도다리는 살짝 잃은 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 대상어를 바꾸기로 한 후 이동을 결정합니다.
이번 대상어는 생활낚시의 황제 정갱이와 고등어. 그렇게 이동 준비를 끝마치고 나니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버렸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광안대교 밑 포인트.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이 가득 펼쳐지지만 곧 피딩 시간인 만큼 다들 신속히 채비를 준비합니다. 최근까지도 정갱이와 고등어는 마리수 조항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는데요. 씨알마저 괜찮다니 다들 한껏 줄을 태워볼 생각에 기대를 해봅니다. 다들 낚시 준비로 분주한 사이 장영수 선장은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출출해질 시간인지라 횟감을 장만하기로 합니다. 낚싯대를 넣기가 무섭게 찾아오는 입질. 한 마리나 이러나. 꽤 준수한 씨알에 첫 고등어가 올라왔네요. 옆에서 동시에 릴레이 입질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바로 망상어.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 가짜 감성돔이라고 천대받기 일쑤지만 생활 낚시에서는 손맛 보기에 이만한 녀석도 없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하기로 한 후 다시금 활기를 되찾은 배위. 이번에 무언가 요상한 녀석이 한 마리 올라오는 듯 보이는데 올라온 녀석은 귀여운 씨알의 노래미 녀석. 진노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씨알이 작기 때문에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건 방생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씨알이 작은지라 방생해 주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입질. 이제 점점 활성도가 좋아지는지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꽤 준수한 씨알의 녀석들을 줄 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너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빠른 손놀림이 곧 미천이겠죠. 묵직한 입질을 받은 박현수 씨. 허허, 정갱이하고 이 망상어가 같이 올라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준수한 씨알의 정갱이가 물어주었는데 야, 정갱이 씨알 좋습니다. 무사히 제압에 성공하는 그. 고등하고 정갱이하고 같이 비교가 되네요. 정갱이가 훨씬 더 그 체적이 좀 체고가 좀 넓죠. 같이 올라와도 정갱이가 올라오는 재미가 고등어 낚는 재미보다는 더 낫습니다. 아이고 너무 기쁘네요. 생활낚시 참 재밌습니다. 다들 계속되는 입질에 부지런히 고등어를 추가하는데 그 사이 장용수 선장의 야심작 선상회도 모두 준비를 마쳤네요. 낚시로 잡은 고기를 바로 회로 떠먹는 것이 생활낚시의 매력이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마리수를 잊지 않는 이런 그 외줄 낚시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철수하는 배에서 즐기는 도심의 야경 또한 생활낚시의 즐거움이겠죠?
is that why you wanted a love song? Cause you asked for it, cause you need one. You see, I'm not gonna write you a love song. Cause you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바다 배낚시는 이렇게 좀 50호나 뭐 80호, 100호 봉돌을 쓰면서 깊은 바다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계속 릴링을 하면서 채비를 거쳤다가 미끼를 끼우고 다시 놓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릴링을 하면 이제 팔목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는데 혹시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너 권아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낚시하시다 보면 릴링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목이 뻐근하신 이제 분들이 많아서 손목에 대한 스트레칭 혹은 이제 손목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손목 스트레칭으로는 이제 한 손을 꺾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뻗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뻗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시자면 이제 엘보 푸시 포인트 부분을 위로 쭉 올려주신 상태에서 손을 꺾어서 안쪽 바깥쪽으로 쭉 꺾어 주시면 이제 손목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분까지 다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방법 중에는 이제 손목을 돌려주는 거, 마찬가지 안쪽으로 돌려주고 똑같이 반대손 푸시해 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살짝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물통이나 집에 가셔가지고 아령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손목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만약에 집에 아령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팔자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령 무게는 1kg에서 2kg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해주시고 만약에 무겁다 싶으시면 밑에 팔꿈치 받쳐주신 상태에서 팔자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혹은 이제 옆에 있는 물통을 이용하셔가지고 똑같이 팔자로 그려주시면 손목 강화하는 데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손 번갈아 가시면서 똑같이 해주시고 자, 그대로 똑같이 깍지 끼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제 손목부터 어깨까지 쭉 이용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응용하셔가지고 위로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마찬가지 옆으로 해주시면 손목부터 이제 상반신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릴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전완근이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계속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이제 똑같이 물통이나 집에 있는 아령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쭉 내리셨다가 최대한 말아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쭉 내리셨다가 그대로 말아주시고 한 번 더 쭉 내리셨다가 그대로 말아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10회 이상은 해주셔야지 강화되는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손목만 쓴다고 하셔가지고 손목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팔 전체적인 부분을 쓰기 때문에 어깨까지 다 손상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까지 하는 스트레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 늘리는 거예요. 고개는 반대쪽으로. 최대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로 쭉 당겨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똑같이 손목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어깨가 빠진다는 느낌으로 쭉 빼주는 거예요. 고개는 반대쪽으로 해주시고 자, 그대로 머리 위로 똑같이 당겨서 쭉 빼준다는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깍지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최대한 어깨를 말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가슴을 쭉 내미시고 어깨를 뒤로 쭉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늘리고 수축하는 동작을 연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아무래도 뭉쳐있는 어깨 근육들이나 손목들이 잘 풀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낚시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기다리실 때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아무래도 낚시하실 때 조금 더 덜 부담되는 그런 재밌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낚시를 하다 보니 배멀미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배멀미는 우리 인체가 움직이는 물체 위에 있을 때 균형을 잡는 평행기관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지러움이라든지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외에도 후각이라든지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배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날 가로라든지 가엄, 흡연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멀미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 멀미약은 출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나 비행기의 경우에는 가운데 쪽에 위치하는 게 멀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차량의 경우에는 앞좌석에 앉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멀리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바라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움직이는 물체를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공복보다는 식사를 하시는 게 멀미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멀미 증세가 나타난다면 속의 것을 비워내고 입안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에 상쾌한 공기에 나가셔서 멀리 쳐다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